죽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책으로 영미권에서 꼽은 엘리자베스 게스켈의 남과 북과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가 있다면 한국에는 박경리의 토지가 있습니다. 1969년 출간된 한국의 대표적인 대하소설 토지. 1989년 한 매체는 당시까지 토지가 무려 120만 부가 판매되며 20년간 통산 판매 1위 작품이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2002년 재출간되면서 일주일 만에 8만 4천 부가 판매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작가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편을 집필하게 되었을까요? 인간 박경리의 삶은 이별의 연속이었습니다. 1926년 경남에서 태어난 박경리는 진주고등여학교를 졸업한 뒤 20살인 1946년에 첫 결혼을 했으나 불과 4년 뒤인 1950년에 6.25 전쟁으로 인해 남편과 사별하게 됩니다. 1956년에는 10살도 채 안 된 아들을 의료사고로 잃게 되죠. 홀로 외동딸을 키우며 생계를 위해 실과 배, 옷, 자파를 파는 양품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쪼들리며 어렵게 살아나가야 했죠. 작가 박경리는 이 고난을 예술로 승화시킵니다. 박경리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쭉 힘겨운 삶을 잊기 위해 독서와 글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습작시들을 당시 작가 김동리의 집에 새들어 살던 친구의 도움을 받아 그에게 보여줄 수 있었죠. 그 인연으로 인해 1955년에는 김동리의 추천을 받아 단편 계산으로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해 작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박경리가 후일 말한 것처럼 그녀의 작품은 삶의 고난에서 탄생했습니다. 독서와 글쓰기는 어린 시절부터 그녀에게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는데요. 글쓰기 자체를 삶의 위안으로 삼으면서 평생 동안 이어지던 힘든 일과 병마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박경리의 삶이 가장 잘 투영되어 있는 작품이 바로 토지입니다. 토지는 1897년부터 1945년까지 약 50여 년에 이르는 한민족의 삶이 흐르고 있는 거대한 작품이죠. 이 작품 안에서 700여 명에 이르는 인물들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토지의 주요 이야기는 최서희의 복수극입니다. 서희라는 강렬한 캐릭터는 시종일관 시선을 빼앗지만 토지는 서희의 이야기라고만 할 수는 없죠. 재산을 모두 빼앗겼던 최서희가 성장하여 거부가 되어 고향에 돌아오는 큰 줄거리 안과 밖에서 수많은 민초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시실과 날실처럼 얽히는데요. 그들의 입을 빌려 박경리는 꼭 포기하지 말고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토지의 인물 중 하나인 한복이의 대사입니다. 그의 아비는 살인죄로 처형당했고 어미는 자살했으며 형은 일본 순사부장이 되었죠. 처참한 인생이 그를 짓눌렀지만 한복이는 결국 잘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돕는 현자 같은 눈빛의 늙은이가 되었죠. 지독한 삶을 견뎌낸 그는 한숨처럼 숨막히는 삶에 대해 내뱉었지만 동시에 끈질기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었습니다. 이러한 민초들의 삶 자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토지를 읽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사실 토지 속의 인물들만이 아닙니다. 작품 바깥의 현실에서 글을 쓰는 박경리 역시 고통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나가고 있었습니다. 1969년 토지의 연재를 시작하던 무렵 유방암 선고를 받았고 1971년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가슴을 붕대로 동여맨 채 토지의 원고를 써나갔습니다. 그 후에도 사위인 김지아 시인의 투옥으로 다시 한번 고난이 찾아왔죠. 하지만 토지의 집필은 계속되어 25년 뒤인 1994년 8월 15일에 마침내 작품의 거대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는데요. 단 한순간도 결코 쉬운 세월이 아니었지만 박경리는 절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한 발 한 발 매일같이 앞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박경리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5월 5일 한국 문학계에 가슴 아픈 부고가 알려졌습니다. 토지를 쓴 작가 박경리가 폐암과 뇌졸중 등 합병증으로 별세했던 것인데요. 향년 82세, 한국 문단의 큰 별이었던 박경리가 숨을 거두자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모두 함께 애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설가 박범신은 큰 산과 같은 분을 이제 보냈다. 박경리 선생은 평생 문학에 헌신하신 분이라며 그녀를 추모했고 문인 조정래, 신경숙과 더불어 대통령, 정치인과 배우 등도 빈소에 방문해 애도했습니다. 토지의 이야기는 지난한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터널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세월을 버텨내는 이들의 이야기는 평생 동안 끝없이 고난을 겪어온 박경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또한 연신 나타나는 힘든 일에 무릎에 힘이 빠져버린 우리들과도 닮아 있죠. 토지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기어이 일본이 항복하여 패망했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는 딸 양현이의 모습으로 이 거대한 작품이 끝나는데요. 그 오랜 세월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온 사람들은 결국 어두운 시대의 끝을 목격하게 됩니다. 혹시나 오늘과 어제 내가 걸어온 시간 내내 계속하여 힘든 일이 닥쳐왔더라도 섣불리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 한 걸음씩 걸어나간다면 그 끝에 조금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견디어내는 힘을 기르며 내 삶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